평면에서 줄로부터 거리가 y가 되도록 물체를 놓은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진폭이 YA로, 한쪽에서는 반대 위상으로 YB의 진폭의 위상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물체가 있는 지점에서 중첩이 되는 거죠. 파동의 중첩의 원리에 따르면 변이의 방향이 서로가 이제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됐을 때는 합성된 진폭은 두 파동의 이제 진폭의 차이와 이제 같다라는 거. 그러면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이제 진폭은 A의 진폭에다가 이제 Y의 진폭, 그러니까 B의 진폭을 빼준 값이 되는 거고요. 그 진폭은 Y보다 클 경우 두 파동의 중첩에 의해서 Y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를 튕겨나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3번 A가 40, B가 15, 그리고 Y가 15에 있을 때 40-15가 15보다 크기 때문에 4번이 아니라 3번 가능하겠죠. 그 다음 2번 문항으로 갈게요.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지금 서로가 위상이 다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의 진폭은 30,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는 위상이 반대 위상으로서 20이 되죠. 두 파동이 겹쳐졌을 때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20을 합한 플러스 10의 모양으로 파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파동의 독립성에 의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30인 진폭은 왼쪽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중첩 후에. 그리고 마이너스 20의 진폭을 갖고 있는 파동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은 4번이 되겠죠. 3번은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파동이 이제 중첩이 된 이후에 각 파동이 원래의 이제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성질을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 문항, 파동의 중첩과 간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두 파동이 서로 만나 중첩된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 합과 같다. 이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니은,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중첩할 때 합성파의 진폭은 그렇죠. 작아지게 되겠죠. 디귿, 한 파동이 마루와 다른 파동의 골이 중첩되는 경우는 서로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문항 갈게요. 그림, 가와 같은 물결파 투영 장치의 두 전판원 S1과 S2에서 진동수가 동일한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찍은 사진이다. 마디선은 무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고요. 그리고 A, B, C, D는 마디선 위에 점 C는 이웃한 마디선 사이의 가운데 지점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A는요, 마디선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B도 마디선, C가 어디 있나요? D도 마디선에 놓여 있죠. 그러면 B의 경우는요, C인가요? C의 경우는 마디선과 마디선 사이에 지금 현재 밝은 무늬로 보이죠. 밝은 무늬.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디선은 상세 간섭의 위치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점 A는 수면의 진폭이 점 A에서 수면의 진폭이 크다. A, B, D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이 거의 진동하지를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2번, 점 B에서 물결파의 골과 골이 만난다.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골과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3번,
점 C에서 두 물결파가 같은 위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마루와 마루 혹은 골과 골로 만났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C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3번 옳은 문장. 4번 C에서는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위로 보강, 아래로 보강,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5. 점 D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시 D도 마디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세 간섭을 일으킨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두 전파는 S1과 S2에서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이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로 지금 나타냈다고 했어요. 지금 P 그리고 R은 S1과 S2로부터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P는 마루와 마루, 그리고 R은 골과 골이 되는 보강 간섭이 되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Q는 골과 마루가 만나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 즉 마디의 위치가 될 거예요. 보기 기억 P점에서 매질의 진폭이 그렇죠. 마루마루 골골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진폭이 위쪽으로 혹은 또 아래쪽으로 진폭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Q점에서는 경로차가 한 파장이라고 했는데 경로차가 한 파장일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우리 S1에서 P까지의 파장을 따져볼까요? 그러면 S1에서 Q까지는 한 파장 반, 즉 2분의 3 파장이 되는 거고요. S2에서 Q까지는 두 파장, 즉 2분의 4 파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파장에 따른 거리 차이인 경로차는 2분의 람다 배가 되겠네요. 람다, 2분의 람다. 그래서 경로차는 한 파장이 아니라 반 파장이 된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경로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로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로차는 우리가 델타로 표현하고요. 경로차는 이제 두 전파원 이제 S1에서 어떤 특정한 점 우리가 이제 거기를 우리가 X라고 표현할게요. X 그리고 전파원 S2에서 X까지의 거리 차이를 파장으로 나타낸 값이 돼요. 그래서 위상이 서로가 같을 때 동일한 위상이 때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EM의 조건일 때는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또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EM 플러스 1의 조건일 때는 상세 간섭이 일으킨다. 이건 이제 물리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강인지 상세인지를 이해할 때는 경로의 차이가 0 혹은 람다, 2람다, 3람다처럼 0을 포함한 파장의 정수배로 표현될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형태로 경로 차이가 나타날 때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7번 문항 갈게요. 7번 위 실험에서 진동수와 진폭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파원 S1과 S2의 위상이 서로 반대될 때 위상이 반대가 될 때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 보강이 됐던 지점이요 이제 상쇄가 되는 거고요 상쇄가 되었던 지점은 다시 보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물리 2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아까 우리 PQR에서 RP, PQR에서 PR이 보강이었고 Q가 상쇄가 됐죠. 그러면 반대로 위상이 반대가 될 때는 반대 위상으로 간섭이 일어날 때는 P와 R이 이제 보강해서 상쇄 간섭으로 그리고 Q 지점이 상쇄해서 보강 간섭으로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림같이 같은 소리가 발생하는 두 스피커 앞에서 민수가 소음 측정기를 들고 두 스피커를 연결한 선에 나란히 화살표 방향으로 A에서 B까지 이동하면서 소리의 크기를 측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스피커로부터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는 보강 간섭이 되는 곳으로 스피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한 지점은 작게, 그리고 또 이웃한 지점은 크게, 또 이웃한 지점은 작게, 이런 식으로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로차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기 가운데는 또 스피커로부터 거리가 같기 때문에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소리가 드는 지점은 경로차가, 두 스피커의 경로차가 한 파장, 그리고 첫 번째 작은 소리가 들리는 지점은 경로차가 2분의 반파장, 2분의 파장,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작게 들리는 점이 2분의 3파장의 경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될 거예요. 1번 소음 측정기는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합성파를 측정한다. 옳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소리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크게 들리는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커진다. 소리의 진동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요, 파장값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공기 중에 소리는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진동수가 커졌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졌다는 거고,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보강과 상세의 위치의 간격은 그만큼 좁아진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문장. 소리의 크기가 가장 크게 측정되는 곳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 여기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A, B 사이에서의 소리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은 그렇죠. 반복되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스피커의 위치를 변화시키면 크게 들리는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 스피커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요, 크게 들리는 이제 이웃한 두 지점 사이가 달라진다. 왜냐면 경로 차이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비누막에 일어나는 빛의 간섭 현상을 다양한 색깔이 보이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어. 중력에 의해 비누막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그렇죠. 비누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네요. 그 다음 니은 비누막에서 보강 간섭하여 나타나는 빛의 색깔이 막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 비누막의 윗면에서는 이제 반사빛하고요. 아랫면에서 반사빛의 위상이 이제 같아 보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에 의해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나타나는 빛의 색깔은요, 막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 이 막의 두께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경로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옳은 문장. 비누막에 단색광을 비추면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 그렇죠. 단색광을 비추면, 그러니까 단색광이라는 거는 파장이 어떤 특정 값으로 일정한 빛을 우리가 단색광이라고 하고요. 역시 막의 두께에 따라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이 번갈아 일어나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의 두께가 경로차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경로 차이에 의해서 보강과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파동의 간섭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비온 뒤 하늘의 무지개. 비온 뒤 하늘의 무지개는요, 빛이 파장에 따른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이제 프리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리즘을 통과하는 이제 빛, 이제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할게요.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를 할 때는 이 파장에 따라서 빛이 이제 분산이 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파장이 짧은 빨간색 빛은요, 굴절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빛이
맺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굴절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서 아래쪽에 이제 색깔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빛의 굴절률에 따른 분산에 대한 이제 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분광기를 이용하여 별이나 성운의 스펙트럼을 관찰한다. 예, 빛이 분광기의 이제 좁은 틈을 통과를 할 때 빛이 이제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때 이제 이 관측하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경로차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한 이제 별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별빛의 파장이 보강 간섭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스펙트럼으로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어요. 3번 공영장을 설계할 때 반사하는 소리의 세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러면 반사는 빛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거고요. 비눗방울 표면이 무지갯빛을 띈다라는 거는 이제 비누막에 의한 빛의 간섭에 대한 현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5번 보면 모르포나비 날개가 파란색을 띈다고 했는데요. 이제 남미에서 서식하는 푸른색을 띠는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는 나비예요. 사람들이 이 나비의 이제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비 날개에 있는 파란색의 색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염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 나비의 날개의 파란색이 색소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나비의 날개의 그 간섭 현상에 의해서 이 파란색 빛이 보강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짙은 파란색을 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모르포 나비의 날개가 파란색을 띈다라는 것도 빛의 보강 간섭에 의한 현상, 간섭에 의한 현상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는 간섭의 내용은 1번이 되겠네요. 일반 헤드폰과 소음 제거 헤드폰. 소음 제거 헤드폰을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뭐 단순하게 이제 이 귀를 막아서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액티비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제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어폰이나 이제 헤드폰의 바깥쪽에 외부에 이제 소음을 수집하는 마이크를 달아가지고요. 이 마이크로 들어오는 이 소음의 파동을 이제 헤드폰에 내장된 회로에서의 칩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요. 그 소음과 반대되는 파동을 만들어서 이 상쇄를 시키는 그런 이제 원리로서 이 노이즈를 캔슬링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1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반 헤드폰에서는 음악이 소음과 함께 들린다. 옳은 문장이고요. 소음 제거 헤드폰에서 기억은 소음 채집용 마이크.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디귿 소음 제거 헤드폰의 니은에서는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2번 소음 제거 헤드폰에서 소음을 제거하는 원리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소음을 수집하는 이어폰이 헤드폰에 장착되어 있고 이 외부 소음을 이제 수집을 하고요. 이제 내장된 회로 칩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외부에 들어온 이 소음과 이제 반대되는 파동을 이제 만들어서 상쇄시킴으로써 소음을 이제 제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가와나는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를 사용한 안경과 코팅을 하지 않는 렌즈를 사용한 안경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가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가 되는 거고요. 나가 일반 렌즈를 사용한 안경이 되는데요. 그 무반사 코팅은요, 우리가 안경 렌즈에다가 이제 굉장히 얇은 막으로 코팅을 해요. 그러면 얇은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이 반사하는 빛이 이제 상쇄 간섭을 하도록 하는 원리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무반사, 렌즈 표면에서 반사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투과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무반사 이 코팅 렌즈는요, 빛의 투과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밖에 보여 있는 상의 빛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많은 빛이 들어와서 더욱 선명하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 무반사 코팅은 빛의 간섭을 이용한다. 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반사 코팅을 함으로써 이 얇은 막에 의해서 예, 상세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반사 코팅한 렌즈는 예, 가가드린 거고요. 렌즈에서 빛이 투과하는 정도는 반사가 적으면 투과하는 정도가 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 그림은 지폐의 예,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보이는 원리를 예, 나타낸 것이다. 뭐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 노란색 빛 두 개가 보이고 또 오른쪽에는 초록색 빛 두 개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두 파동의 위상이 이제 같을 경우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예,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 노란색 빛의 보강 간섭을 나타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오른쪽은 초록색 빛의 보강 간섭을 나타난 이제 얘를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보기 재료로 사용된 잉크의 표면과 아래에서 반사된 빛이 상세 간섭을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재료로 사용된 이제 잉크의 표면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반사된 빛이 이제 간섭을 일으킬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보강 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서 이제 다른 색깔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이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잉크에 흡수되는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잉크에서 흡수하는 이제 빛이 있다면 그 빛의 색깔을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관계가 없겠죠. 그다음 디귿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잉크에서 보강 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노란색으로도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예 4번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점선으로 나타낸 파동은 실선으로 나타낸 파동보다 0.2초 후에 모양을 나타낸 것이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0.6m. 그러면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0.4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파장은 0.4m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진폭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0.3m. 0.2초 동안 파가 4분의 1 파장의 간격만큼 이동을 했죠. 그러면 0.2초는 4분의 1 파장을 이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인 4분의 1 주기가 되는 거고요. 4분의 1 주기가 0.2초란 얘기는 한 주기가 0.8초. 그리고 진동수는 주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는 0.8분의 1, 즉 1.25 헤르츠가 되겠죠.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혹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죠. 진동수로 나타내 볼까요? 1.25Hz 곱하기 한 파장이 0.4.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얼마가 되나요? 0.5m/s가 되겠네요. 기억. 진폭은 0.6이 아니라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최대 변이 0.3이 되는 거고요. 진동수는 1.25Hz,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2m/s가 아니라 0.5m/s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로 예,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 굴절의 법칙을 쓸까요? 매질 1에 따른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매질 2에서의 이제 굴절률분의 매질 1에서의 이제 입사가 이제 굴절률이 아니라 굴절각이 되는 거죠. R은. 그리고 이제 매질 2에서의 빛의 속도분의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도, 그리고 매질 2에서의 파장분의 매질 1에서의 파장. 진동수와 주기는 예, 변함이 없다.
기억. 빛이 굴절하는 까닭은 매질 1보다 매질 2에서의 빛의 속력이 느리기 때문이다. 지금 굴절각과 입사각을 비교했을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컸죠? 그럼 매질 1에서의 속도가 매질 2에서의 속도보다 크다. 그래서 빛이 굴절하는 까닭은 매질 1보다 매질 2에서의 빛의 속력이 느리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 그렇죠?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굴절률은 매질 2가 매질 1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빛이 공기에서 어떤 매질을 입수할 때 공기에 대한 A의 굴절률 N 공기분의 NA 상대 굴절률을 모르고 있죠. 그럼 상대 굴절률은 매질 A에서의 굴절각분의 공기에서의 입사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입사각은 법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입사각 45도 그리고 굴절각은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30도분의 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러면 루트 2가 공기에 따른 매질 A의 상대 굴절률이 되겠네요. 굴절률이 1.5인 물질 속에서 빛에 진행하는 속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3.0 곱하기 10의 8승/ms가 되는 거고, 매질레이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가 이제 V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질레이서의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우리가 이제 C라고 한다면, 그때 이 매질에서의 속력에 따른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의 비를 우리는 그 매질에서의 굴절률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굴절률을 우리는 절대 굴절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이제 적용하면요. 매질의 굴절률이 1.5인 물질 속에서의 속력, 이제 V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 V는 매질의 굴절률분의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굴절률은 1.5, 그리고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3.0 곱하기 10의 8승 m/s. 그러면 답은 2 곱하기 10의 8승 m/s 3번이 되겠죠. 물결파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물결파의 굴절 현상을 관찰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물결파가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진행할 때 파장이 각각 6cm와 4cm, 그리고 P점을 한 파면이 통과한 후 다음 파면이 통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즉 주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요. 6cm, 그러면 깊은 물에서의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물에서의 파장을 람다 깊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6c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얕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이제 파장을 4cm인가요? 그래서 파장의 야치라고 쓸 거고요. 4cm가 된다. 그리고 주기는 0.5초다. 주기는 깊은 물이나 얕은 물이나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1번 깊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진동수, 뭐 깊은 물이 됐든 얕은 물이 됐든 진동수 값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 그러면 0.5분의 1, 그럼 얼마가 되나요? 2Hz가 되나요? 4Hz가 되나요? 2Hz가 되죠. 그래서 2Hz가 된다.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문장, 얕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주기는 2초다. 아니죠. 0.5초가 되는 거죠. 깊은 물이나 얕은 물이나. 그래서 2번도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깊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을 물어봤죠. 그러면 깊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주기에 따른 깊은 물에서의 파장, 그럼 주기는 0.5초, 5초, 파장은 6cm.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0.5분의 6. 그럼 1분의 12. 12cm per sec가 나는 거죠. 그래서 12cm per sec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얕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똑같죠. 이거 얕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ят은 물에서의 파장. 주기는 0.5초, 파장은 4cm. 그러면 8cm per second. 그래서 4번도 틀린 문장. 물결파의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지금 상대 굴절률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깊은 물에 따른 얕은 물의 상대 굴절률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얕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파장분의 깊은 물에서의 물결파의 파장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얕은 물이 4cm, 깊은 물이 6cm. 그러면 얼마? 1.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신기류가 보이는 원리를 나타낸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지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온도가요, 높아지고요. 그래서 지표면 쪽의 공기 밀도가 작아지게 되고 지면 쪽의 빛의 속력이 위쪽보다 이제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진행 경로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속력이 빨라지니까 계속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꺾이면서 다음 그림 같이 이제 빛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우리 눈은 빛이 이렇게 꺾이는 현상, 굴절에 의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이 빛이 그대로 직진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의 이제 끝부분, 이제 여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는 나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이런 형태의 나무를, 그리고 이제 반사되는 반사가 아니라 이제 굴절에 의한 빛에 의해서 나무가 이제 뒤집혀 있는 모습, 거꾸로 뒤집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이제 물이 있고 그 물에 나무가 반사되어서 뒤집혀진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이제 신기루 현상이 되는 거죠. 기억, 공기층의 밀도 차이 때문에 빛이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옳은 문장이고요. 빛의 속력은 더운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보다가 느리다. 더운 공기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보다 빛의 속력은 빨라야 돼요. 그럼 디귿, 지표 근처의 공기가 차갑고 위쪽의 공기가 더울 때는 신기루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6번 그림과 이제 반대되는 이제 예에 대해서 예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여기가 차가운 이제 바다라고 할게요. 차가운 바다. 그럼 찬바다. 그러면 찬바다 위에는 찬 공기가 이제 분포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대신 공기의 이제 기온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반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기온은 하강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러한 이제 뭐 빙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관찰자의 이제 눈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빙하의 중간 부분이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들어올 텐데 공기를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빛이. 근데 이제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깥쪽 경계로 얘네가 이제 굴절이 되는 거고요. 굴절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해수면 가까운 쪽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크고 위쪽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온도가 높아서 공기의 밀도가 작고, 그래서 빛의 속력은 공기의 밀도가 이제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해수면 가까울수록 느려지게 이제 진행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굴절을 한다라는 거. 그럼 역시 우리의 눈은 빛이 굴절되는 현상을 느낄 수 없으니까 빛이 직진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이제 빙하의 이제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반대로 이제 신기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빙하 위에 빙하가 이제 올려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표 근처에 공기가 차갑고 위쪽에 공기가 더울 때는 신기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의 형태로 신기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럼 가는 낮에 소리가 퍼져 나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는 해안가에 가까이 다가오는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가는 낮에는 지표의 온도가 높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면 소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소리의 진행이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소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굴절을 해서 위쪽으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고요. 같은 선상에서 수면 위에 물결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물결파가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해안가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해안가로부터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아져서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꺾이는 현상에 의해서 튀어나온 부분으로 파가 집중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기, 매질의 특성이 연속적으로 변하여 파동이 굴절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깊이에 따른 파동의 속력의 변화, 그리고 온도에 따른 파동의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이 빨라진다. 그렇죠?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이제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 그리고 물결파의 경우는 수심이 깊을수록 빨라지는 거죠. 니은 옳은 문장. 디귿, 나에서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돌출된 부분인 이제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진다. 그렇죠?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일수록 이제 물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이제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물결파의 속력이 느리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레이저 빛이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I로 입사하여 전반사를 하였다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면 전반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매질 A에서의 굴절률이 매질 B에서의 굴절률보다 크다. 그래서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이제 매질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이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모두 이제 반사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죠. 그래서 매질의 이제 굴절률은 입사 쪽 매질인 A가 이제 투과 쪽 매질보다 굴절률이 커야 되고, 그리고 이때의 입사각 I는 임계각보다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기억, 입사각 I는 임계각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역시 옳은 문장. 빛이 반대로 B에서 A로 입사각 I로 경계면에 입사해도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빛이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입사될 때는 전반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매질 1, 2, 3의 굴절률이 각각 N1, N2, N3라고 할 때 굴절률의 크기를 옳게 이제 비교하는 걸 찾고 있는 거죠. 매질 2에서 광원이 출발을 해서요. 매질 2와 1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거는 매질 2가 매질 1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매질 2에서 매질 3으로 들어갈 때는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비교했을 때 굴절각이 작지요. 그러면 매질이 더욱 밀한 매질로 빛이 입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매질의 굴절률은 3, 2, 1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크레딩이 코어를 감싸고 있는 광섬유에서 빛이 전반사하며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작다. 코어의 굴절률이 크레딩의 굴절률보다 크고요. 그리고 코어에서의 빛의 속력과 크레딩의 빛의 속력을 비교하면 굴절률이 큰 코어에서의 빛의 속력이 느리고, 그리고 굴절률이 작은 크레딩에서의 빛의 속력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보기 코어의 굴절률이 크레딩의 굴절률보다 작다. 아니죠. 코어의 굴절률이 크레딩의 굴절률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니은 코어와 크레딩의 경계면에서의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컸기 때문에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코어에서의 빛의 속력은 크레딩에서보다 느리다. 정답은 1번. 광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광섬유에서 빛이 진행할 때 그쵸?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고요. 그래서 광통신은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대용량의 정보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광통신은 빛신호를 전기신호, 그리고 전기신호를 빛신호의 변환을 거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이제 신호는 일단 전기신호로 이제 제작을 하고요. 이 전기신호가 이제 송신기를 통해 가지고요. 빛신호로 이제 전환이 돼요. 이 빛신호가 이제 광섬유를 통해서 전반사가 되고, 이 전반사된 이제 빛이 다시 수신기를 통해서 다시 전기신호로 이제 변환이 이제 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통신은 빛신호가 아니라 전기신호가 송신기를 통해서 빛신호로 전환되고, 이 빛신호가 수신기를 통해서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옳은 문장은 기억과 니은 4번인가요? 3번이 되겠네요.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 전자기파는 전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수직 방향으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이제 파동을 우리가 전자기파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전기장이 최대가 됐을 때, 빨간색을 전기장이라고 할게요. 최대가 됐을 때 자기장의 진폭도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거. 기억.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진행을 한다. 옳은 문장이고요. 매질이 달라지면 전자기파의 속력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불필요한 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매질이 있다라는 거는 진행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공 중에서가 가장 전자기파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매질이 밀할수록 전자기파의 속력은 점점 느려지게 된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파장이 길수록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크다고 했는데요.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세기는요, 뭐에 비례하냐면 진동수에 비례해요. 근데 진동수는 또 뭐에 반비례하냐면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즉 진동수가 클수록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이 아니라 짧을수록. 그래서 정답은 4번 경우 니은이 되는 거고요.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냈다. 전자기파는 같은 매질 내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공 중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c, 빛의 속도를 일정하고요. 진동수파기 파장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파 영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진동수가 작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마선처럼 파장이 가장 짧은 이 빛은 반대로 진동수가 가장 큰 값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보기 A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는 자외선이라고 했죠.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전파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A 영역은 적외선이 되는 거고요. B 영역은 자외선이 돼요. 그리고 C 영역이 X선. 그러면 기억 A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는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 되는 거고요. 위조지폐 감별에 사용하는 전자기파는요, 자외선을 우리가 위조지폐 감별에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B 영역에 속한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전자레인지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요, C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 전파 영역 중 마이크로파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전자기파의 성질을 나타냈는데요.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는요, 전파가 되는 거고요. 또 전파 영역도 우리가 파장이 짧은 마이크로파와 그리고 라디오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파가 라디오죠, 라디오. 라디오파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전파 영역 중에 길다. 휴대전화, 라디오 등의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게 이게 이제 라디오파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파는 전자 레인지를 돌리는 데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중 파장이 짧은 영역을 그렇죠, 마이크로파라고 한다. 이런 성질을 갖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파라고 한다. 그림같이 파장과 속력이 같고요. 진폭이 6cm 인파와 3cm 인파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P점에서 두 파가 이제 중첩에 의해서 합성파가 나타날 텐데요. 그때 이제 좀 P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적절한 걸 찾으시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현재 P 지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1파장, 여기서 여기까지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4분의 1 이제 파장의 간격, 즉 4분의 1 주기의 4분의 1 파장 간격으로 이제 선을 만들었고요. 그럼 현재 P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A하고 B가 합성되기 전이니까 변이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가능하고 2번, 3번, 4번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파의 위치가 이제 이 지점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는 이제 순간부터 이 지점이 다 통과하고 이 지점이 다 통과할 때까지는 아래쪽의 진폭이 6, 위쪽으로 진폭이 3이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진폭이 3인 진폭값이 나타나겠죠. 그걸 이제 왼쪽에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B는 이제 4분의 2주기 동안 P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A는 4분의 2주기 동안 P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3, 아래쪽으로 6, 그러면 전체적으로 2분의 1주기, 즉 4분의 2주기 동안은 아래 방향으로 3cm에 해당하는 변이를 갖겠죠. 그게 가능한 그래프가 1번 외에는 없네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 또 이 빨간색 판은 A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또 B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순간 이제 이 진폭 중심이 만나는 이 지점이 생겨서 진폭이 다시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A가 4분의 2 주기, 즉 2분의 1 주기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 위쪽으로 6cm에 해당하는 진폭으로, 그리고 B는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P를 기준으로요 3cm에 해당하는 진폭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이때에 이제 중첩된 진폭은 또 4분의 2 주기 동안 플러스 방향으로 3cm에 해당하는 또 변이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진동 이제 중심이 이제 지나면서 진폭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서는 이제 각각 파가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이값을 0을 쭉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림같이 2m 간격으로 같은 방향에 놓여 있는 두 스피커에서 같은 소리가 발생을 하고요. 진동수와 같은 소리. 두 스피커 사이의 중앙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중앙에서 1.5m 떨어진 위치에 A점에서는 크게 들렸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스피커에서 한쪽 스피커에서 정면에서 1.5 떨어져 있는 B에서는 두 번째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났는데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난 위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두 파원으로부터 발생한 파동이 어떠한 특정한 한 점에 중첩이 됐을 때 혹은 간섭됐을 때, 이때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났는지 상세 간섭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우리가 경로 차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경로차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두 파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점에서의 그 거리, 그러니까 그 거리 값의 차를 파장으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경로차라고 해요. 그래서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이제 EM의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제 m은 0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면 경로차가 0, 람다, 2 람다의 경로차를 갖고 있는 위치는 보강관섭, 위상이 서로 같은 두 개의 파가 생성이 됐을 때요. 그 다음에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m 플러스 1의 조건을 만족할 때 m은 역시 0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면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 그리고 2분의 5 람다가 되는 위치는 상세 관섭이 일어난다. 지금 이 경우에는요, 두 번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럼 두 번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으니까 경로 차이가 2분의 3 람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의 상세 관섭 중앙으로부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우리가 스피커 왼쪽 스피커로부터 B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오른쪽 스피커로부터의 B까지의 거리의 차를 이제 파장으로 나타낸 값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2분의 3 람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왼쪽 스피커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2.5 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의 이제 경로 차이는 2.5 미터에서 1.5 미터를 빼준 값이 되고요. 그건 이제 1미터가 되는 거고, 그 1미터에 해당하는 경로 차이는 2분의 3 람다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한 파장은 3분의 2 다니는 미터가 되는 거죠. 미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소리의 진동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 소리의 속력은 340이래요. 그럼 소리의 속력은 소리의 진동수 곱하기 파장, 속력은 340, 진동수는 모르고요. 파장이 3분의 2, 그러면 진동수는 510Hz가 나오겠네요. 가는 물결파 투영장치에서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킬 때 나타나는 수면파의 간섭 모습을 찍은 것이고요. 나는 그림의 가를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A하고 지금 B는 골과 골 그리고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A와 B는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강 간섭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결파의 무늬가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C는 골과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C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 우리가 이제 마디다라는 표현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두운 무늬 정도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같은 위상일 때 두 파원으로부터 한 지점까지의 거리 차이를 우리가 경로차라고 하죠. 우리 B의 경로차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B의 경로차 S1에서 B까지 그리고 S2에서 B까지의 거리의 이제 차를 파장으로 나타낸 값이 되는 거고요. S1에서 B까지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이제 파장 값이 세 파장이 되는 거고요. 거리를 이제 파장으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S2로부터는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러면 B가 되는 위치는요. 두 파원으로부터의 경로 차이가 이제 0이 되는 이제 보강 간섭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우리 보강 간섭의 조건은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이제 2m의 이제 조건에서 m이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로차가 0, 람다, 2 람다, 이제 3 람다의 이제 경로의 차가 위치할 때는 보강 간섭. 그러면 B는 경로차가 0인 보강 간섭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A도 한번 해볼까요? A는 S1으로부터 한 파장 반이 되는 거죠. 1.5 파장. 그 다음에 S2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반이 되는 거죠. 세 파장 반. 그러면 이때 A의 경로 차이는, 이게 위가 B였죠. 경로 차이는 얼마가 되나요? 2 람다. 그래서 경로 차이가 2 람다인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C도 한번 해볼까요? C는 S1으로부터 한 파장, 두 파장 반이 되는 거고요. 2.5 파장. 그리고 S2로부터는 한 파장, 두 파장이 되는 거죠. 두 파장. 그러면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 그러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이제 위치가 되는 거고요. 경로 차를 통해서도.
기억 볼까요? A는 상세 간섭이라는 곳이 아니라 보강 간섭이라는 곳이고요. B는 경로 차이가 0이 되는 보강 간섭, C는 그렇죠. 마디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밝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D가 5번이 되겠네요. 소음 제거 헤드폰, 우리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 많이 이제 우리가 쓰는 이어폰 중에는 대부분이 이 노이즈 캔슬링 원리가 들어있는 그런 이어폰을 사용하는 거고요. 노이즈 캔슬링 원리는 이제 이어폰이나 이제 헤드폰의 바깥쪽에 이제 그림같이 이 소음을 채집하는 마이크가 이제 들어있고요. 장착되어 있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의 소음을 수집을 해요. 그러면 이 수집된 소음을 헤드폰에 이제 내장된 회로칩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반대 파동을 만들어가지고 간섭 현상에 의해서 소음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이용한 거예요. 소음 제거 회로에 소음을 제거하는 원리로 관련 있는 파동의 성질은 이제 상세 간섭, 그러니까 간섭 4번이 되겠죠.